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PD입니다. 자, 기쁜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완전히 이제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중에요,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게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상하게 6대4로 나왔잖아요. 탄핵해야 된다가, 인용해야 된다가 60, 탄핵하면 안 된다, 기각되어야 한다가 한 40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드디어 이게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탄핵 기각 의견 46.9, 47이죠. 한 달째 무려 10%가 뛰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바라는 여론이 이제 우세로 접어들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뉴스. 자, 이걸 보고도 헌재가 과연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헌재가 목숨 걸지 않는 한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 보면요,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도 51% 나왔죠. 이 두 여론조사 기관이 달라요. 서로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1% 나왔고요. 그 앞에는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요건 펜앤마이크하고 공정에서 여론조사 한 것이고요. 특히 2030에서 거의 50%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49% 가까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2030들이 이번에 완전히 윤 대통령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거의 다 돌아왔고요. 남성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 윤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여성들도 그동안은 이쪽 이제 보수 세력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이들까지도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건너오고 있다 그러죠. 자,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꿈의 숫자인 60% 충분히 가능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탄핵 기각과 인용 그 지지율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탄핵 기각 의견이 55%를 돌파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볼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이번에 현재 판관들이라든가 탄핵파들, 특히 이제 조기 대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되겠죠. 민주당 뭐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지금 현재 뭐 한동훈,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뭐 저 오세훈 전부 대선 준비하고 있죠. 전부 다 개박살 났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요. 자,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일단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다 좋은데 호사다마라고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선관위 서부 감정을 불허한다. 요 얼마 전에는요, 투표자 수를 맞춰보자, 투표자 수 대조해보자 그러는데 그것도 기각했잖아요. 핵심적인 그 두 개 다 이렇게 기각시켜 버린 겁니다. 서버도 이 포렌식 안 돼, 그 감정 안 돼, 투표자 수 맞추는 것도 안 돼. 그건 뭘 하자는 겁니까? 부정선거를 아예 안 들은다라는 거죠.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국민을 보고 계몽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 계몽령이 지금 통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헌재가 무릎을 꿇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일단 요 여론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까지 같이 했군요. 어쨌거나 이번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인데요. 12월 5주차 조사 때는요,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가 무려 61.2%,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가 37%였는데 이게 탄핵 인용은 10 내려가고 탄핵 기각은 10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자, 이 정도의 민심의 이제 급변이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차기 여론조사, 다음 여론조사에서는요, 탄핵 기각이 탄핵 인용을 확실히 이제 넘었을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탄핵 인용 의견은 20대가 57.4대 40.9, 기각 40.9로요. 20대들은 인용이 조금 높습니다. 40대도 인용이 63, 기각 35.5고요. 50대 인용 58.2, 기각 41.8로 20대, 40대, 50대들은 인용이 훨씬 높다. 그러나 반면에 30대가 완전히 윤 대통령 쪽으로 넘어왔죠. 인용 46.6, 기각 51, 60대 인용 45.6, 기각 52.3, 30대는 거의 60대하고 비슷하네요. 30대는 거의 60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똑같네요, 그냥. 오히려 30대의 지금 추세를 봐서는 60대를 능가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이게 고무적 현상입니다. 70대 이상에서는요, 인용이 34, 기각이 62.4 이렇게 압도적으로 기각이 높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
충청권에서 기각 의견이 확실히 높아졌고요. 충청도가 지금 완전히 대통령을 구하자 쪽으로 기각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여기서 많이 나온다 그러죠. 충청도가 원래 바로 밑이라 그러는데 민심의 바로 밑어. 그래서 게임 끝났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자, 부산, 울산, 경남 기각 56.2, 인용 43.2. 역시 기각이 상당히 높고요. 대구, 경북 기각 51.7, 인용 47.4. 언제부턴가 대구, 경북이 불경보다도 지지율이 조금 이상해요. 원래는 대구, 경북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근데 불경보다 지금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은 요건 좀 정밀 분석이 필요한데 글쎄요. 이게 이제 대구, 경북 하면 보수의 이제 완전히 메카 같은 그런 곳인데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불경보다 못할까?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는 다소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전, 충청, 세종, 강원 기각 52.3, 인용 27.1로 여기는 압도적으로 기각이 높네요. 대전, 충청, 세종, 강원. 와, 자, 뭐 그 밖에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인용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서울 인용 52, 기각 45.2, 인천, 경기 인용 55.3, 기각 42.7, 광주, 전라, 제주 인용 58.6, 기각 38.2 이런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 이건 뭐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이재명이가 41.4로 2위 했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음으로 이제 20.3, 20%대로 올라갔네요. 2위. 이 김문수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수 쪽은. 당장 조기 대선이 아니고 정상적인 차기 대선이라도 김문수의 이 1위 대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3위 했네요. 6.7. 근데 김문수하고 비교하면 거의 3배 반 차이 나네요. 사실상 너무 벌어졌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보수의 주류 메인스트림이 전부 김문수로 다 가버렸어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6.4, 한동훈하고 거의 같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6.3, 3명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거의 6%대로 똑같고요. 3명이. 이준석이가 2.6, 김동연 1.9, 안철수 1.6, 유승민 1.5, 우원식 1.3. 그래서요, 김문수가 20.3이 되면서 이게 정말 놀라운 현상 혹은 이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이 충분한 어떤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이가 41.4는 했지만 김문수 더하기 뭐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를 더하게 되면요, 거의 같네요. 이재명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주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요, 이재명이가 꽃노릇패를 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지금 궁지에 몰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자,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여론조사와 함께 이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여론조사인데 여기서 드디어 대통령이 대역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벌써 50%대 넘는 게 또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모든 상황이 바뀔 겁니다. 지지율이 뒤집히면은 다른 것도 다 같이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온다? 윤척 신청한 선관위 서버 감정을 안 하겠다. 여기 읽어보면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겠다라는 윤 대통령 측인데요. 이거를 그냥 막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게 헌재입니다. 헌재는 전날 5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이죠. 가장 지금 의문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기관인데요. 인천에 있죠. 그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정원에 대한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 명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정 등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부에 대한 감정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정황, 그리고 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통령의 정당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기각해 버렸어요. 전부 다. 그리고 필요 없는 중요치 않은 건 받아들이네요. 여기서 천 공보관은 헌재 공보관인데요. 중앙선관위에서 사실 조회 및 기록 인정 등본 송부 촉탁을 회신받았다며 해당 내용은 투표 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 관련 데이터와 선거 연수원 CCTV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면서 대신에 대통령 측 정인으로 채택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신문 기일이 오늘 13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또 지난 3일 5차 변론 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 청장에 대한 신문 기일도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만 일정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정말 핵심적으로 지금 이 요구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덮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명백하게 이 범인들이 그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답 나오잖아요. 부정선거 맞네. 이거 밝혀야 된다. 왜 감정도 안 되는 것인가. 이유라도 소상히 밝혀라. 선관위가 바로 헌재라는 소리다. 헌재가 좌경화되어 있다. 헌재나 중앙선관위나 똑같다. A웹이나 헌재나 중앙선관위나 특히 이제 헌재의 문영배 적인은 말이죠. 세계 선거 관련 협의회도 여러 번, 2번인가 이렇게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는 세계 국제회의가 있더라도 헌법재판관이 거기 왜 갑니까? 그런데 문영배가 갔더라고요. 그걸 보더라도 저들은 어떤 카르텔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여 개 임명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만여만 임명되지 않으면 지금 8인 체제 같으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 그 위원장이 4대4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 비슷한 수치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런 분들 정명환 그 대법관입니까? 이 사람이 홍장원을 이렇게 닦아 세우는 거 보니까요. 해볼만 해요. 논리적으로 충분히 입장을 잘 정리하게 되면은 지금 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이 내란으로 몰고 가는 이들이 어마어마한 허구 위에 올라서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닥치고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지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근데 지금은 지지율이 무려 50%를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게임이 바뀌고 있다.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특히 2030들이 지금 요원의 덜불처럼 일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홍장군의 허구를 깨고 그리고 이들이 엄청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근데 거짓말도 말이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많고요. 계속해서 뒤죽박죽입니다. 시간대도 다르고 거기서 했던 말이 여기서 했던 말이 다르고 이러면 이걸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알려지게 되면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야 됩니다. 선관위에 대한 압박. 특히 개개인들의 선관위에 그 재판관들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들이 많은 그 이슈들이 있죠. 전부 편향된 형평성을 이제 결여한 그런 재판관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요. 이미선도 그렇고 문형배도 그렇고 정계선도 그렇고 다들 그렇습니다. 정정리도 똑같아요, 전부 다. 요 4명은 거의 한 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4표는 완전히 확정적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만일에 40여까지 들어가게 되면 5표가 확정이잖아요. 그럼 한 명만 더 끌고 오면 되거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40여는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5명에서 1명 끌고 오는 건 지금 야당이 하는 짓거리로 볼 때 한 명은 구워 삶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40여는 막게 되면은 대통령이 헌재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요. 40여이 들어간다 그래서 무조건 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조건 6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죠, 사실은. 자, 어쨌거나 헌재에서 충분히 대통령이 이제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오히려 나라를 내란으로부터 구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하나하나 입증해 나갈 겁니다. 여론도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하게 되면 언론도 결국 무너지고 정치권도 무너집니다. 여론 앞에 장사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지율이 장사입니다. 깡패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